발음번역 고전 명작 서머셋 모음 단편집 중 에드워드 버나드의 몰락 세 번째. 연인이 헤어지는 마지막 밤, 헌신하겠다는 약속이 넘쳐났다. 이사벨은 눈물 범벅이 되었지만 에드워드의 정열적인 사랑이 확고해서 다소 위안을 받았다. 그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와 헤어져야만 한다는 현실이 비참했지만 그가 자신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어서 행복했다. 그것이 거의 2년 전 일이다. 그는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모두 24통의 편지를 썼다. 무릇 연애 편지란 그래야 했다. 친밀하고 매력적이며 재미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다정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편지에 향수병이 드러났다. 시카고와 이사벨에게 돌아가고픈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다. 그녀는 다소 걱정이 되어 인내심을 가지라고 애원했다. 그가 기회를 팽개치고 득달같이 달려올까 걱정했다. 그가 인내심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므로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에드워드는 곧 안정을 찾았고 이사벨은 세계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미국 방식을 도입하려는 열정을 키워가는 그의 모습을 기쁘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사벨은 에드워드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의 말에 타히티 섬을 떠날 수도 있었다. 이사벨은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그가 섬에서 나오지 않도록 설득해야 하리라 예상했다. 사업을 완벽하게 배우는 편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다. 1년은 더 기다릴 수 있다면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였다. 그녀는 항상 가장 관대한 친구인 베이트만 헌터와 의논했다. 에드워드가 떠나고 며칠 동안 그녀는 베이트만이 없으면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에드워드의 미래가 그 어느 것보다 우선이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자 그녀는 안도했다. 에드워드는 정말 훌륭하지 않나요? 그녀는 감탄하며 베이트맨에게 말했다. 뼛속까지 믿을 수 있는 친구죠. 편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에드워드가 그곳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는 이유는... 그녀는 약간 얼굴이 붉어졌고 베이트만은 자신만의 매력인 진지한 미소를 지으며 뒷말을 이어갔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너무나 멋진걸요. 이사벨, 정말 멋져요. 2년이 지나고 이사벨은 매달 에드워드의 편지를 받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돌아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타히티 섬에 영원히 정착할 것처럼 적었고 게다가 아주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매우 놀랐다. 그의 편지를 모두 꺼내 여러 번 읽었다. 행간의 뜻을 파악해 보니 그동안 보지 않았던 변화가 감지되어 당혹스러웠다. 최근 편지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다정하고 유쾌했지만 어투가 달랐다. 재미있는 편지가 막연히 의심스러웠다. 이사벨은 여성의 직감을 믿지 않았지만 편지에서 어렴풋이 경박함이 엿보여서 당황스러웠다. 편지를 쓴 사람이 그녀가 알던 에드워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타히티 섬에서 편지가 도착한 다음 날 오후에 베이트만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이사벨에게 이렇게 물었다. 에드워드가 언제 나온다고 하던가요? 그 이야기는 안 하던데요. 당신에게는 무슨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에드워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사벨이 웃으며 대답했다. 시간 개념이 없다니까요. 다음에 편지를 쓸 때 언제 돌아올 생각인지 물어보세요. 그녀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베이트만은 예리하게 그녀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죠. 물어볼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며칠 후 베이트만을 다시 만났을 때 이사벨은 뭔가 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들은 에드워드가 시카고를 떠난 후 자주 어울렸다. 둘 다 에드워드를 몹시 좋아했고 한 명이 에드워드 이야기를 하면 한 명은 열심히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러다 보니 이사벨은 베이트만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게 되었다. 그녀의 예리한 육감에는 그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그가 초조한 표정으로 에드워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변명할 틈을 주지 않고 몰아세웠다. 마침내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은 에드워드가 브라운 슈미트 씨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어제 브라운 슈미트 씨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에드워드는 거의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아무 말도 없었었는데 정말 이상해요. 베이트만은 망설였지만 이제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나머지 이야기도 들려주어야 했다. 끔찍하게 당혹스러웠다. 에드워드는 해고됐습니다. 해고요? 도대체 이유가 뭐죠? 한두 차례 경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해고된 거죠. 게으르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가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베이트만은 이사벨이 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말아요. 당신이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그녀는 침착함을 잃은 나머지 손을 그대로 두었다. 그는 위로하려 했었다. 이해가 안 되죠? 에드워드답지 않아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이사벨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망설이며 말했다. 최근 편지가 이상하지 않던가요? 그녀는 눈길을 돌렸다. 두 눈이 눈물로 반짝였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좀 변한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내가 감탄했었던 진지함이 사라진 듯 했어요. 중요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사벨은 대답하지 않았다. 왠지 불안했다. 아마 당신 편지에 답장을 하면서 언제 올 것인지 알려줄 겁니다. 기다려 봐야죠. 두 사람에게 모두 에드워드의 편지가 도착했지만 돌아온다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가 편지를 썼을 때는 베이트만이 물어보기 전이었다. 다음 편지에는 대답이 있을 것 같았다. 베이트만은 다음 편지가 도착한 즉시 이사벨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 표정을 보자마자 당황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편지를 꼼꼼히 읽은 다음 입술을 깨물며 다시 읽었다. 정말 이상한 편지네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를 놀리는 것 같아요. 베이트만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게 읽혀요.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정말 에드워드답지 않아요. 돌아온다는 말이 없네요. 그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베이트만이 계획이 있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오후에 떠오른 생각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온갖 종류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호놀룰루, 시드니, 웰링턴에 대리점을 개설을 했던 참이었다. 베이트만은 출장이 예정된 관리자 대신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제안했다. 돌아올 때 타이티 섬에 들러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웰링턴에서 귀국하려면 타이티 섬을 거쳐야 했다. 그러면 에드워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뭔가 이상해요. 내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죠. 어머나, 어쩌면 그렇게 친절하실 수 있죠? 그녀가 외쳤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사벨. 이사벨은 베이트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요. 고마워서 어쩌죠? 고마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울 수만 있게 해주세요. 이사벨은 고개를 숙였고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그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얼마나 잘생긴 사람인지 잠시 잊고 있었다. 에드워드만큼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피부가 가무잡잡하고 얼굴이 헬쓱했다. 에드워드는 혈색이 좋았다. 물론 그녀는 베이트만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를 향한 상냥한 마음이 느껴졌다. 베이트만 헌터가 바로 그 여행에서 이제 돌아온 것이었다.